안녕하세요. 경기도 영양 임용에 수석 합격한 반갑습니다. 제가 영양교사 시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주변의 선배들과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였습니다. 저는 휴학을 1년 했기에 선배들과 친구들이 영양교사로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너무 재밌어 보이고 또한 우리 성장기 학생들에게 맛있는 급식 그리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영양교사로서 이렇게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영양교사 TO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학 병행이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생각 또한 들어서 영양교사 임용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먼저 그 주변에 합격한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또한 학원은 어느 학원을 다녔는지 등을 물어봤었고, 네이버에 영양교사를 쳐보면 다양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합격 수기들을 더 찾아보았고,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도 또 따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양교사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은 2021년 1월 정도부터였습니다. 사실 그 전에 3학년 2학기부터 영양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정도로만 시작을 했었는데 2021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강을 들어가면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총 수험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대학교를 병행하기도 했고 중간에 4, 5, 6월 3달간은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총 수험 기간은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사이가 됩니다. 아마 저처럼 대학 병행 혹은 일병행, 육아 병행이신 그런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총 수험 기간이 짧다고 해도 분명히 합격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수험 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방열림고시를 선택한 이유는 먼저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장 전통 있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학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영양교사 임용고시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영양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원이었기도 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하는 학원이 바로 대방열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분의 교수진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분 혹은 소수가 많은 양의 내용을 다루다 보면 그 깊이가 깊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방열림은 내분의 전문적인 교수진들이 각각 파트를 나눠서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다뤄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대방열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유는 제 주변에서 다들 대방열림으로 합격한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한 해 먼저 합격한 친구도 대방열림을 가장 주로 잡고 가서 합격을 했었고 또한 2년 전에 합격한 선배도 대방열림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기에 저도 고민 없이 바로 대방열림을 인강을 신청하고 그 커리를 1년 동안 잘 따라갔습니다. 먼저 이론반은 3, 4, 5월 총 3개월로 나눠서 이론을 듣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방열림학원 이론이 되게 방대하기 때문에 양이 많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들을 충분히 잘 숙지를 해야 뒤로 갈수록 공부가 편해지고 내가 아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때의 공부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인강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인강을 무조건 밀리지 않고 듣기였습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대학교 병행 혹은 육아 병행을 하다 보면 그 하루하루 나오는 인강 분량을 다 듣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그때 저의 공부 방법은 무조건 하루에 올라오는 인강은 꼭 듣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 빠르게 들어가지고 이해를 못할 정도로 듣기만 했다라는 것이 아닌 내가 듣고 모르는 내용들은 깊게 들어가서 찾아보고 다시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좀 길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함께 가져가면서 인강을 다 그 기간에 맞춰서 듣는 것을 공부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7, 8월에는 서답형 문제 시간이 옵니다. 이때 저는 가장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아주 두꺼운 문제집을 가지고 전 과목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나 왜 이렇게 모르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이론을 공부했는데도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답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그 공부를 했던 이론들을 더 탄탄하게 하는 과정을 밟으면서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때도 이론 강의와 마찬가지로 강의를 절대 밀리지 않되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닌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몰랐던 부분을 이론으로 다시 넘어가서 계속 보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를 했고 또한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때부터는 루즈해지고 많이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 스터디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대방 문제풀이 강의 커리큘럼에 맞게 스터디 계획을 세워놓고 매일 아침에 전날 풀었던 문제, 전날 몰랐던 문제들을 전화 스터디로 함께 설명해주고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조금 루즈해질 수 있는 문제풀이 시간에 내가 모르는 부분은 더 채우고 또한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더욱 채우면서 내용을 풍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7, 8월에 문제풀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1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내가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지금부터는 9월의 복습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의 복습은 우선 한 달의 복습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 과목을 하루에 2과목씩 잡고 공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도 9월이 총 4주니까 4주로 나눠서 각 과목을 4등분으로 쪼개서 1주차에 고급 영양학은 이 정도, 2주차에는 4분의 2지점, 3주차에는 4분의 3지점, 마지막 주차에는 고급 영양학 한 과목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과목을 쪼개서 한 달간의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단권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박 열림 이론서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단권화를 할 때 대박 열림 이론책을 단권화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9월 한 달 동안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문제풀이 시간 때 잘 몰랐던 부분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대박 열림 이론책에다 다시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포스트잇에다 따로 적어서 붙여놓고 또한 잘 몰랐던 부분은 다시 한번 이론책에서 자세한 설명을 써놔서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보는 작업이 이때 9월에 필요합니다. 문제풀이를 하면 어렴풋이만 알게 되지만 정말로 온전히 나의 지식이 되는 것은 9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이론, 3에서 5월, 3, 4, 5월에 했던 이론 그리고 7, 8월에 했던 문제풀이를 9월 달에는 이 대박 열림 이론책 한 권에 모두 단권화시키는 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달을 정말 보람차게 보내고 나면 이제 모의고사가 오게 됩니다. 10월, 11월은 대박 열림에서 모의고사를 총 4회 풀 수 있는데요. 이때 모의고사의 팁은 모의고사를 정말 실전처럼 풀어보는 것입니다. 대박 열림 교수진들이 내준 문제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모의고사를 풀었기 때문에 실전 문제에서 겹치는 문제가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때는
시험 시간에 정말 맞춰서 9시부터 시작해서 2시 20분까지 점심시간은 30분으로 놓고 시험 시간에 맞게 긴장감을 가지고 실전처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불어서 팁 한 가지를 더 드리자면 이때 저는 모의고사는 그냥 풀어보고 끝낼 수도 있는데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2개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전화 스터디로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스터디에서 먼저 대박 모의고사 1회차에 대한 서로 문제 내주기 스터디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한 가지 스터디만을 가지고는 내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스터디를 하나 더 꾸려서 다른 선생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설명을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게 보는지를 종합해서 그렇게 좀 시야를 넓히도록 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럼 과목별 강사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모든 교수님들이 다 좋았지만 각각의 다 특징이 있으셨습니다. 김만수 교수님은 특히 문제풀이 강의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제풀이 때 우리는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만 간략하게 한두 줄로 정리를 해서 적어야 하는데 김만수 교수님은 이런 부분을 특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기억하고 암기하기가 되게 수월했습니다. 또한 설명을 할 때도 식품학은 화학적인 부분이 많은데 화학적인 측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더욱 잘 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최은미 교수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고급 영양학을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최은미 교수님의 강의가 더욱 좋았던 것도 있었는데요. 교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모든 내용을 깊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너무 깊게 설명해 주시다 보니 이것까지 내가 알아야 돼? 혹은 너무 어렵다, 버겁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 모의고사 때가 되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저는 뒤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열심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깊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저는 항상 교수님을 믿고 따라갔기에 뒤로 갈수록 저의 실력이 쌓이고 문제를 풀을 때도 더욱 자신 있게 문제를 답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은 정말 너무 대단했기에 저는 그 열정을 받아서 저도 그 열정을 공부에다가 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경현 교수님이십니다. 이경현 교수님은 스토리텔링의 최강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임상영양학을 하다 보면 이게 내용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스스로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돼서 더욱 암기가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경현 교수님은 강의를 하실 때 늘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하나의 지점에서 선택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어가지고 하나의 내용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도 더 잘 되지만 또한 내가 공부한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 교수님처럼 한번 말해보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 또한 교수님의 설명 방식대로 그것을 똑같이 반복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말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인강으로 이경현 교수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내재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스로 교수님의 설명해 주시는 방식대로 공부를 할 때도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닌 내가 배운 것을 스스로 스토리텔링식으로 말할 수 있는 공부가 되어야지 정말 나의 지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 이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영 교수님은 매 시간마다 복습 문제를 뽑아주시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날 배운 내용 그리고 그 전주에 배운 내용도 다시 보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김지영 교수님은 매 시간마다 복습 프린트를 주셔서 빈칸 채우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습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한 번 더 반성하게 되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암기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지영 교수님은 다양한 내용들을 정말 깊고 꼼꼼하게 다뤄주시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점 때문에 꼭 대박 열림고시학원을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박 열림고시학원의 가장 큰 특징은 정말 방대한 양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험생은 공부를 편하게 하고 싶고 쉽게 하고 싶기 때문에 좀 적게 다뤄주는 것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 임용고시라는 것은 내가 그 소수의 중요한 것만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넓고 깊게 알아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내가 답을 쓸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 시험 같은 것도 보면 유화제의 정의, HLB 값의 정의, 이런 것들을 적을 때에도 만약 내가 중요한 부분만, 핵심만 골라서 공부를 했다면 답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박 열림 학원을 믿고 그 방대한 양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내용이라도 한 번 더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정말 어이가 없었던 유화제, HLB 값에 대해서 묻는 것도 자신 있게 답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대박 열림학원은 정말 많은 양을 전문적으로 다뤄주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평가인 영양 임용고시에서는 이러한 공부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시험을 올해 무조건 합격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사실 강의 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론 강의를 들을 때에도 내가 하루에 몇 강의씩, 8강의씩, 6강의씩 자기의 스케줄에 맞게 들으면 되는 것이고, 또한 중간중간에 빈 1개월의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미진한 부분은 같이 함께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열정만 있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그 양이 결코 많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공백기가 사실 3개월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박 열림의 모든 과목들을 전체 다 학습을 하고,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듣는, 그렇게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수석 합격을 한번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올해 합격은 꼭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공부의 양보다는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젠 면접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은 정말 편하게 노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긴 수험 생활 동안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1차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하고 놀러 다닐 것을 다 놀러 다니시기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을 놀아서는 안 되고 딱 일주일만 그렇게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발표, 1차 합격자 발표 전까지 그럼 한 3주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줌을 활용해서 모의 면접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1차 시험이 끝나면 총 2개월이 있는데 1차 시험 결과 발표 전과 후에 모두 열심히 한 사람, 그리고 1차 시험 발표 후에만 열심히 한 사람은 분명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만 열심히 놀고 일주일 후에는 유튜브로 합격자들이 어떻게 면접 연습을 했는지도 보고, 또한 대박 열림 학원에 들어가면 또 합격자들이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고 어떤 자료들을 활용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대면까지는 이때는 어려우니 모의 면접으로라도 일주일에 3회 정도 모의 면접을 통해서 면접의 감을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1차 시험 후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합격 결과가 나온 뒤에는 딱 1개월의 준비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최대한 대면 스터디를 꾸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주 4회 대면 스터디를 했는데요. 노량진 그 스터디룸에서 항상 매번 스터디원들과 4명씩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4명이 있다면 1명이 그 면접자가 되고 나머지 3명은 감독관이 되어서 실제 상황처럼 피드백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피드백도 얻을 수 있고 또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합격자 발표 후에는 모의 면접을 대면으로 최대한 하면서 그 면접에 대한 실전 감각을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때도 저는 대박 열림에서 그 면접 자료를 또 메일로 보내주십니다. 그 메일을 통해서 합격자들이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질문들을 받았고 긴장했지만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의 세세한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만의 면접 준비 방법 그리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임용 합격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학원을 정했다면 그 학원만 믿고 그냥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라 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그리고 내가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그냥 내년으로 미룰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 학원만을 믿고 이 학원의 커리큘럼은 무조건 이수를 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불안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박 열림학원도 이론부터 시작해서 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렇게 1년의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전문가들이 정해주신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잘 학습을 해나간다면 시행착오 없이 정말 정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꼭 중요한 것은 이렇게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면 나는 무조건 합격할 것이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그런 믿음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병행이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전공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로 그 임용 공부랑 연계시켜서 쉬웠지만 간혹 대학교 졸업을 한 지 오래되었거나 혹은 영양사 시험 준비도 너무 버거웠던 기초 지식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것은 작년의 이론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보면 저희 대박열림 교수님들이 특강, 생화학 특강, 고급 영양학 특강 이런 식으로 짤막한 기초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인지하고 간다면 이론 강의를 들을 때 조금은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제가 공부를 할 때는 고급 영양학 초록책을 많이 봤는데요. 지금은 빨간 책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부족한 과목에 대한 그 전공 서적을 좀 정독을 몇 번 하고 나서 시작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교육학을 준비했던 것은 그냥 교육학 교수님을 한 분을 정하고 그분의 커리큘럼을 끝까지 쭉 따라간 것입니다. 교육학의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서 20점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전공만 하게 되면 나중에 교육학이 점수가 안 나와서 너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교수님을 정했다면 그 교수님의 커리큘럼대로 쭉 따라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은 쉽지만 전공 공부랑 같이 하다 보면 전공이 너무 버거워서 한 교육학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교육학은 계속 병행해 가야지만 나중에 전공 공부에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해야 할 때 그때 교육학에 대한 걱정 없이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격의 결과는 너무나 달콤하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길고 긴 수험 기간 동안에는 내가 정말 될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남들은 다 재밌게 놀러 다니는데 나 혼자서 독서실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 게 너무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 노력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무리 힘든 수험 생활을 겪었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자 창을 열어봤을 때 딱 거기에 내 이름 그리고 아래 합격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동안의 힘든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딱 보는 순간의 그 달콤함은 아직도 너무 설레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한 번쯤 계속 이겨내셔서 합격의 달콤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끝을 궁지로 몰아넣지도 말고 그냥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격려를 해주면서 끝까지 장기간의 그 긴 마라톤을 완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